상반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될 부분은 이거 같습니다. 그 각종 소재 계약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향후 캐파 증설 규모로 따지면 삼성의 SDI보다 SK온이 거의 2배가 더 큰데 SK온향 공급은 안 나올까?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가면서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증가 구간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장을 떠나지 마시라. 여전히 2차전지의 구조적 성장성, 중장기적 성장성을 믿고 꾸준하게 비중 실어서 투자하시라,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리튬 가격이 거의 바닥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번 리튬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 에코프로비엠이 이런 공장을 건설한다 그러면 소재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저렇게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배제하고 거기에 어느 배터리를 쓸까요? 당연히 한국산 배터리 쓰지 않겠습니까?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전환 흐름에 있어서 잘 대응하는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들에 따라서 향후 몇 년 사이에 상당 부분 명운이 갈릴 겁니다. 자, 24년 상반기는 일단 2차전지 섹터의 실적 증가는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리튬 가격을 비롯해서 각종 광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을 비롯해서 그 판가 전이가 이제 지연되는 효과 발생하면서 2차전지 소재주들 중심으로서 실적이 많이 하락했죠. 한편으로는 빌미 없는 조정도 없습니다. 그렇게 실적이 이제 안 좋게 나오니까 2차전지 섹터 전반에 특히 소재주들 중심으로 주가 조정을 많이 겪었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한때 19만 원 아래로 이제 떨어진 적도 있었죠. 물론 이제 대략 20만 원대 후반까지 다시 올라와서 제가 그때 조정 때 자금 여력이 되는 한 열심히 담으시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구조적 성장 섹터가 어디 쉽게 그렇게 무너지면 그게 구조적 성장이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제 개별 기업별로는 좀 다르기도 하죠. 조정을 덜 받은 종목들은 또 덜 반등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좀 조정을 잘 받고 좋은 매수 기회가 돼서 그 이후로 또 주가가 많이 오른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보다 전기차 섹터가 잠시 주춤해지면서 소재도 그렇고 장비주들도 그렇고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 소재는 일부 다시 반등을 하기도 했으나 장비주들은 여전히 좀 그 주가 바닥권에서 좀 헤매고 있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길게 보면 당연히 이제 장비주들도 상승하는 구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포트 단위로 투자함에 있어서 기회비용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소재도 조정을 많이 받은 구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25년, 26년 빅뱅 폭발을 앞두고 실적과 주가의 업사이드가 훨씬 클 수 있는 그런 소재주들로 비중을 좀 옮겨 싣는 게 낫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올해 들어와서 그러면 이 상반기까지 2차전지 섹터의 실적 증가가 좀 제한적일 거라고 해서 계속 주가가 지지부진할 거냐? 그거는 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느끼시는 것처럼 실적이 이제 좀 부진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난 조정 기간에 많은 부분 주가에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가에 반영한 상태에서 다시 일부 반등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요 며칠 또 조금 조정을 받는 느낌이긴 한데요. 그러나 적어도 그 지난해 하반기에 한참 바닥권일 때 비해서는 주가가 반등한 그런 소재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최악의 상황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 그리고 그걸 상반기까지는 2차전지 섹터가 그 인상적인 실적 증가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기대감을 반영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좀 판단하고 있고요. 상반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될 부분은 이거 같습니다. 그 각종 소재 계약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초에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I 향으로 44조 원의 수주 계약 공시를 냈죠.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 공시를 냈는데 주로 삼성 SDI의 유럽향 물량에 대응하는 것이고, 그 중에 큰 포션은 현대자동차향 물량이다. 현대차의 유럽향 물량이다. 그러면 북미향 물량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주요 고객사가 삼성 SDI하고 SK온인데 향후 캐파 증설 규모로 따지면 삼성 SDI보다 SK온이 거의 2배가 더 큰데 SK온향 공급은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삼성뿐만 아니라 SK온향으로도 추가 수주 계약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좀 추정이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양극재를 공급했다고 하면 다른 소재는 안 쓰일까? 음극재, 뭐 전해, 분리막 이런 소재는 안 쓰일까? 동박, 양극박은 안 쓰일까?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죠. 당연히 쓰이겠죠. 그런 소재 업체들의 계약 공급 개시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제가 계약 또는 공급 개시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양극재 업체들은 그나마 이제 좀 배터리 업체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않고 뭐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맺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소재들 경우에는 뭐 배터리 셀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그 다른 소재 업체들을 조금 의뢰 입장으로 보고 장기 공급 계약을 맺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야, 니네들 물량 있게 좀 공급해줘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경우 PO를 내서 이제 받아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장기 공급 계약이 나오지 못하지만 뭐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을 개시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해액 업체들은 특히 IRA 법안 그 규정에 따라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 소재이고요. 또 분리막도 그런 소재의 하나 뭐 소재 영역입니다만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분리막 업체들은 이미 이제 그 뭐 SKIT라든지 WCP 같은 경우에 시총을 좀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액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뭐 일본 업체들의 아사히 카세이라든지 도레이 같은 일본 업체들과 여전히 좀 경쟁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사이드가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그래서 이제 저는 상대적으로 전액을 좀 좋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한편으로는 전액이나 분리막뿐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으나 뭐 동박, 알루미늄박 이런 것들도 경우에 따른 장기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같이 북미 진출 소식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가깝게는 예를 들면 뭐 LG 엔솔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 이게 이제 원통형 2170 배터리에서 4680 배터리로 뭐 전환하면서 배터리 생산 캐파로 전환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27기가에서 36기가로 캐파 규모도 늘렸죠. 뭐 이런 식으로 뭐 배터리 3사의 북미 공장 쪽 소재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그 다음에 뭐 배터리 3사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테슬라도 계속 이제 4680 배터리 생산 본격적인 생산이 이제 좀 지연돼서 그렇긴 하지만 테슬라향 그 소재 공급 계약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저희가 업계에서 듣기로는 뭐 동박이라든지 또는 뭐 전해액 쪽 업체들에 대한 컬테스트를 이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테슬라도 이제 뭐 중국산 물량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중국산을 제외하고 우호국에 소재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뭐 한국 업체들밖에 없습니다. 주로. 일본 업체들이 일부 있지만 전해액도 그렇고 동박도 그렇고 또 알루미늄박도 그렇고 뭐 다 한국 업체들 걸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뭐 또 도요타도 자체 배터리 공장을 북미에 짓는다고 하죠. 그런 쪽 소재 계약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가면서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증가 구간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적 증가와 추가적인 소재 계약이 동반해서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하반기까지 기다릴 건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섹터의 실적이 좀 뭐 지지부진하고 주춤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다 이해하고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뭐 소 섹터별로 또는 뭐 기업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이미 실적 증가가 나타나는 일부 기업들이 있을 수 있고 그 개별 기업별로는 달리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반기에 실적 증가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상반기에 일정한 시점에 이미 미리 움직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을 떠나지 마시라. 여전히 2차전지의 구조적 성장성, 중장기적 성장성을 믿고 꾸준하게 비중 실어서 투자하시라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차 빅뱅 폭발이 25년, 26년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제외한 선진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이 이제 출시되면서 어마어마한 배터리 수요와 그와 관련된 소재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배터리 업체, 그 소재 업체들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간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근데 그게 뭐 24년까지 가만히 있다가 25년에 갑자기 뭐 수직 상승하듯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예열해서 24년 하반기 거치면서 실적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25년, 26년 이렇게 가면서 더 가파르게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고요.
뭐 에코프로 BM 예를 들면 생산 캐파가 23년 대비해서 25년, 26년 가면 뭐 거의 3배 이상, 4배 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으로 간다는 것. 그게 이 같은 빅뱅 폭발과 맞물려서 그런 생산 캐파 증가와 그에 따른 실적 증가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 생산 캐파 물량만큼만 좋아진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단가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 예를 들겠습니다. 가장 뭐 업종 대표주로서 가장 뭐 손쉬운 예니까요. 에코프로 BM이 2013년에 그 가동한 캐파가 대략 18만 톤 기준으로 그 실적을 냈습니다. 지난해 추정 실적이 대략 한 뭐 8조 원 조금 못 미치는 걸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그 리튬 가격 같은 이제 광물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영업 그리고 재고 자산 평가 손실 등등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25년 또는 26년 정도에 가면 대략 40몇만 톤에 이르는 그 생산 캐파에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양적으로도 뭐 지금보다 몇 배나 커지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때쯤 가면 리튬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은 이제 뭐 중국 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가 공급 과잉이다라고 하니까 소재 가격도 떨어지고 뭐 광물 가격도 떨어지는 뭐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이제 뭐 소재주들 실적도 잘 안 상대적으로 뭐 잘 안 나왔죠. 그러나 지금은 리튬 가격이 거의 바닥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건 뭐 저 혼자만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의 전망이라든지 또는 뭐 뒤에 말씀드리는 일부 여러 기관들의 전망치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닥권이고 25년, 26년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양극재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 리튬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가파르게 지금보다 몇 배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리튬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 리튬 공급은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가 호주 필바라 강산을 개발하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인데 지난해에도 사실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올해 들어서야 이제 드디어 본격 생산에 났을 것 같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시면 리튬 광산과 염호에서 이 탐사해서 개발해서 생산할 때까지 짧게는 4, 5년에서 길게 뭐 10년씩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그만큼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수요는 가파르게 늘어나는데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인 속도로 늘어난다. 이걸 감안해 보시면 한번 리튬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 양적으로도 생산량이 급증하는데 리튬 판가도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서 생산 판가도 양극재의 생산 판가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 거기에 더해서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수직 통합을 통해서 원가 절감 효과가 한 향후 2, 3년 후부터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21년에 이동채 회장이 그때 그 IR 할 때는 그 27년 무렵 가면은 뭐 이익률을 한 15% 에코프로 그룹 전체 이익률을 15% 정도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 15%까지 잡지 못하더라도 10%만 잡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죠. 좀 계산하기 편하게 2027년 기준으로 에코프로 BM의 생산 캐파가 72만 톤인데 72만 톤을 풀캐파로 가동한다 그러면 양극재 만 톤당 6천억이면 6천은 42조 원이고 7천억이면 7천은 49 거의 50조 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 10%를 잡으면 4조 원, 5조 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영업이익 멀티플 20배를 주면 80조 원 또는 100조 원 정도의 시총이 되는 거죠. 그래야 정상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멀티플을 더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에코프로 BM이 그럴진데 제가 전액을 많이 이제 좀 최근으로 올수록 많이 강조를 드렸던 이유는 지금 시총 규모가 뭐 1조 원 언저리인 업체들이 많은데 또는 그보다 시총이 한참 모자란 업체들이 많은데 그런 업체들이 실적이 가파르게 늘어났을 때 주가 변동폭은 훨씬 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한동안은 조금 더 조정을 겪거나 크게 재미없는 2차전지 섹터를 봤을 때 크게 막 뭐 지난해 상반기와 같은 그런 뭐 가파른 성장 또는 주가 상승 이런 걸 보기는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다시 2차전지 섹터가 달궈지는 뭐 그런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장비주들의 실적 증가와 수요 증가는 24년에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는 뭐 상당폭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정 측면에서 뭐 뿐만 아니라 포트 단위로 투자할 때 있어서 각 개별 종목의 주가 대비해서 어떤 매력들을 따져보시고
그 매력도에 따라서 비중을 적절하게 할당하셔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흐름만 봐서는 어쨌거나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적 증가와 수주 증가가 24년에도 이어지긴 하겠지만 좀 주춤해지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뭐 보신 것처럼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삼성 SDI 출신의 오상영 이분이 그 에코프로-BM이 양극재 북미 진출 중책을 이제 뭐 이분이 맡아서 하게 됐다 이런 건데, 에코프로-BM이 캐나다 양극재 공장 건설에 1177억 원을 투입하며 본격적으로 북미 진출 시동을 건다. SK온, 포드와 손잡고 소재부터 부품, 완제품 등 밸류 체인을 구축한다는 점이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SK온, 포드와 손잡고 소재부터 부품, 완제품 등 밸류 체인을 구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SK온하고 포드의 합작사 있죠. 이쪽으로 에코프로-BM이 이런 공장을 건설한다 그러면 소재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 SDI향 유럽향 물량으로 40몇 조가 나왔는데, 그게 사실 뭐 리튬 가격이 좋을 때, 포스코 퓨처엠이 지난해 초에 그 삼성 SDI하고 저 계약 맺었을 때 리튬 가격을 반영하면 아마 50조 원 중후반대 60조에 육박하는 그런 물량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량이었는데, 그러나 이게 지금 보세요. 캐나다 양극재 공장 건설에 1177억 원을 투자하는데 저게 다가 아니거든요. 저기에 양극재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 그러면 이게 SK온 쪽으로 공급한다. 상당히 이걸 뭐 배경으로 해서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예전에 일반적인 패턴 보시면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뭐 에코프로-BM 뭐 그다음에 LNF도 마찬가지였고요. 대규모 시설 투자 공시가 나오고 나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유정 공시가 나오고 나서 이후에 대규모 소재 계약 공시가 나온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공장 건설에는 총 1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투자액 절반은 합작법인이 담당하고 나머지 절반은 캐나다와 케벡 주정부가 분담하기로 했다. 에코프로-BM이 그중에 이제 1177억 원 출자하는 거고요. 여기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 1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의 규모가 매우 클 것은 뭐 당연지사고요. 상당한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아까 제가 상반기에는 좀 주춤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현재 상태에서의 전망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삼성 SDI하고 스텔란티스가 배터리 합작 공장을 그 공장 가동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런 좋은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합작 1공장을 조기 가동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소재, 부품, 장비, 협력사들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게 바로 이제 빅뱅 폭발을 위해서 지금 이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는 그 시그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그래서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는 합작법인 스타플러스 에너지를 만들고 미국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의 연산 33기가와트시. 33기가와트시면 단일 규모 공장으로는 매우 큰 규모에 해당합니다. 상당히 큰 규모에 해당하고요. 이 공장은 2025년 1분기 가동이 목표였는데 조기 가동 방침에 따라서 2024년 하반기 또는 2024년 말에 대량 생산이 예상된다. 이게 만약 앞당겨서 2024년 하반기나 또는 말에 대량 생산이 된다 그러면 소재 수요도 내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공장 가동을 위한 장비 발주도 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조기 가동을 하냐? IRA 보조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 합작사인 스텔란티스가 빨리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한 그 첨단 제조 소액 공제를 받기 위한 식으로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엔 되게 의미 있는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미국이 새해부터 중국 부품 배터리 배제, 전기차 보조금 확 줄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조금을 확 줄인 게 아니고 대상 차종이 확 줄어든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대상 차종이 줄면 일시적으로는 이제 보조금이 줄 수는 있는데 이거는 보조금을 줄이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지난해까지 그 43종에 해당하는 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종이 43종이었는데 이게 이제 대상 차종이 19종으로 줄었다는 거거든요. 그 19종으로 준 이유는 뭐겠습니까?
기존에는 중국산 배터리를 썼는데 이제는 중국산 배터리 부품, 즉 여긴 부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배터리 컴포넌트여서 배터리 구성품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배터리 구성품을 사용하는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다 제외했기 때문에 예,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대상 차종들이 이제 브랜드별로 나와 있고요. 예. 그런데 다만 미국 재무부는 일부 제조사가 적격 차량에 대한 정보를 아직 제출하지 않아 보조금 해당 차량 목록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돼 있고요. 특히 FEOC 규정에 따라서도 특히 외국 우려 기업, 중국 지분이 25% 이상 들어가면 외국 우려 기업으로 이제 예, 제외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제 대상 차종이 많이 줄게 된 건데 자동차 제조사들은 저렇게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배제하고 거기에 어느 배터리를 쓸까요? 당연히 한국산 배터리 쓰지 않겠습니까? 예, 한국산 배터리에 뭐 압도적인 수혜가 되는 예,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한국산 배터리로 대부분 장착한 그 차량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예, 그게 바로 이거하고 이 기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삼성 SDI 스텔란티스가 미 배터리 합작 공장을 조기 가동한다. 예, 이게 바로 이렇게 빨리 중국산 배제하고 IRA 세제 혜택을 빨리 받기 위한 차종을 출시하기 위한 예, 미국 전기차,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뭐 이제 텔레그램 채널이나 이런 운영자들을 보면 뭐 2차전지 투자 안 하고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대비하거나 뭐 AI주라든지 로봇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생각하고 이걸 대립각처럼 생각하는 그런 데가 꽤 있는 것처럼, 그리고 증권사들은 특히나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봤기 때문에 뭐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2차전지 투자 안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 십상이었고, 저도 일정하게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뭐 이 기사를 보니까요, 정말 지난 한 해 2차전지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2차전지에 투자를 정말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또 한편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게, 개인 투자자들 여러분들 보통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지난해 경우에는 물론 연초 대비해서 주가 지수 상승률도 꽤 높았던 측면도 있지만 어쨌거나 예, 나이 자산 불문에서 2차전지에 올인한 영향으로 예, 연간 수익률, 평균 수익률이 한 15%에 이르렀다는 거잖아요. 예, 이건 사실 대단한 겁니다. 예, 그만큼 예,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2차전지에 투자를 했고, 그렇게 해서 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올렸다. 이거 굉장히 저는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저도 선대인 TV를 통해서 상당 부분 잘 알리고 예, 그렇게 기여했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도 기분 좋게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개인 투자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 정말 2차전지에 많이 투자를 했구나. 예. 뭐 불법 공매도에 대한 그런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일부 개인 투자자들, 특히 2차전지 섹터에만 투자하는 일부 개인 투자자들에 국한되지 않고 2차전지 섹터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예.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불법 공매도라든지 그 잘못된 예,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에 그러면 투자하는 뭐 소재 업체들을 생각해 볼 때, 물론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정설 투자를 해온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내년도 총 생산 능력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제 내년 뭐 SK온은 내년 상반기에 중국과 헝가리 공장의 정설이 마무리되면서 캐파가 약 70% 늘고, 그러면 제가 앞에서 이제 상반기에는 실적 증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는 했으나 SK온 계열의 예, 그 소재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쪽은 상반기 중에도 실적이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동박업체 중에 SKC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같은 SK그룹이니까 SK온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예, 1분기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1분기까지는 좀 주춤할 수 있겠으나 2분기부터는 꽤 가파르게 늘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 이건 뭐 저도 추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뭐 양극재 SK온이 주력 고객사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 BM의 실적도 상당히 연동해서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미국 공장 증설로 생산량이 20%가량 확대된다. LG 엔솔은 25년, 26년에 가동되는 캐파가 대폭 늘어납니다. 예, 상대적으로 SK온은 24년 상반기에 예, 중국과 헝가리 공장, 이게 이제 헝가리 공장을 본격적으로 증설하면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그 추가적인 뭐 계약을 여기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삼성 SDI는 내년도 생산 능력이 올해와 비슷할 예정이나 예, 2025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삼성 SDI하고 스텔란티스의 생산 캐파 구축 일정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로 당겨진다. 예, 이런 걸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 하반기 중에는 예, 상당폭 예, 소재들 실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늘어난 생산 능력에 발맞춰 매출과 영업이익 확대도 예고돼 있다.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SK온 매출이 이렇게 는다면 당연히 소재 매출도 예, 따라서 늘게 돼 있는 거죠. 그 리튬 가격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 지금이 그 리튬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야 될 때라고 믿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뭐 이 내용은 사실 뭐 간단합니다. 예, 펠라 펀드라는 뭐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스티븐 글라스라는 이 사람의 주장이고요. 예. 이 리튬 관련한 그 업체들의 주가가 뭐 부진했던 이유는 예, 일단 전기차 업체들의 성장, 그러니까 감속됐다는 거죠. 예, 성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성장 속도가 둔화됐다. 뭐 주춤해졌다 이거고요. 우리가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바고. 그 다음에 그 양극재 업체들, 그 핵심 리튬 고객들인 양극재 업체들이 예, 그들의 재고, 예, 리튬 재고를 예, 축소하는 수준, 그러니까 2020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재고를 축소했다 측면에서 이제 리튬 수요가 많이 줄었는데 앞으로는 왜 좋아질 거냐 하면 뭐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보는 거랑 같습니다. 이게 이분은 뭐 BEV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뭐 전기차하고 뭐 여기서 이제 쓰이는 그 리튬 용량 이런 것들을 쭉 계산해서 25년, 26년 정도 갔을 때 예, 얼마나 리튬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는지 이걸 뭐 전망을 하고 그런데 비해서 리튬 공급은 굉장히 비탄력적이어서 이 수요를 예, 충분히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리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 논리 구조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뭐 저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럽에서 전기차 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었다. 반면에 디젤 차량은 dies out. 예. 거의 뭐 죽어나간다. 이런 식의 표현인데.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예,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예, 차량이 전체 유럽, 그러니까 EU죠. EU 전기차 판매량, 승용차 판매량의 약 24%, 약 4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플래그인 하이브리드와 풀 하이브리드를 다 합치면 모든 신규 승용차 등록의 47.6%까지 차지하더라. 뭐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전년 동기 대비로 뭐 한 2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1월 달까지 약 40% 정도 예,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났다는 그 수치를 봤습니다. 예. 사실 주춤하다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주춤하지 않다. 예. 오히려 예상보다 뭐 상당히 괜찮았다. 근데 우리는 왜 되게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냐 하면 물론 이제 북미 시장에서 생각보다 조금 뭐 가속이 붙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도 전기차 전환에 되게 소극적인 업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포드가 대표적이고 또 독일 같은 경우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전기차 전환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일본의 도요타
닛산, 뭐 혼다 이런 자동차 업체들은 일본 업체들이 지금 전기차 전환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도 전기차 전환에 있어서는 국내에서는 미흡하지만 해외에서는 지금 뭐 오늘도 기사가 났던데 전기차 판매량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늘리겠다고 목표를 설정하고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G 엔솔하고 SK온하고 북미 합작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바로 이제 그런 노력의 일환이고요. 그 다음에 뭐 유럽으로 가도 BMW라든지 뭐 벤츠 같은 이런 회사들은 전기차 전환에 상당히 적극적이고 잘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게 결국은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전환 흐름에 있어서 잘 대응하는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들에 따라서 향후 몇 년 사이에 상당 부분 명운이 갈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런 명운이 갈리더라도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큰 흐름을 보셔야지 일부 그냥 뭐 전기차 전환에 소극적인 몇몇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만을 가지고 뭐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거나 또 메가 트렌드가 이미 꺾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노이즈들에는 휘둘리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